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이 보병 제2여단의 창설과 제14연대 반란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사단은 그 전신인 보병 제2여단의 창설을 부대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병 제2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제2연대, 제3연대, 제4연대를 이하부대로 하여 창설됩니다. 초대 여단장은 원용덕 대령이었습니다. 제2여단의 이하부대인 제2연대, 제3연대, 제4연대는 이미 1946년 2월에 미 군정하에서 조선경비대로 창설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여단 역시 기존에 창설된 부대를 기간연대로 하여 조선경비대의 한 부대로 창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병 제2사단의 창설은 1947년 12월 1일이지만 그 배속 부대들이 1946년에 창설되었으므로 그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제2연대는 대전, 제3연대는 전주와 익산, 제4연대는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여단의 관할 구역은 충남과 전북, 전남에 걸쳐 광범위하였고 제2여단은 이 지역의 치안 유지와 방위를 담당하는 현재의 향토사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병 제2사단이 왜 노도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때 제2여단 예하부대들이 투입되어 진압하였는데 그 기세가 성남파도와 같다고 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노도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제14연대 반란 사건에 대하여 제2여단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연대 반란 사건을 다루려면 제주도 4.3 사건도 자연스레 연결이 됩니다.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들이라 조금은 민감한 내용이지만 나무위키 백과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4연대 반란의 주모자인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등은 본래 광주의 제4연대 소속이었습니다. 즉 제2여단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미 군정 시기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 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병사들을 모아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하고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화하는 일을 버젓이 행했지만 미 군정은 그런 것을 강제로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이라 그런 그들을 막을 방법이 국가적으로는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초에 전남의 남쪽 해안지대를 담당할 제14연대를 여수와 순천을 근거지로 하여 창설합니다. 이때 제4연대에서도 한 개 대대를 차출하여 14연대 창설요원으로 전출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제4연대에서는 그동안 사상모임 등으로 골치를 썩여온 지창수와 김지회를 비롯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병사들을 중심으로 14연대로 전출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제4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이승만이 좋은지 박헌영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하고 박헌영이 좋다는 사람만 뽑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4연대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소속되게 되었고 이는 차후의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14연대가 여수 순천 인근 지역에서 보충병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었다고도 합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주도는 해방 이후 남로당이 조직을 강화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3.1절 기념일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기념식을 마친 다음 남로당의 선동에 의해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탄 말에 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소녀가 짓밟힌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방치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찰관을 비난하며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기화로 남로당의 선동에 의한 파업과 시위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강제 진압 또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48년 들어서면서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 수립을 위한 재헌국회 총선이 5월 10일에 실시하기로 공포됩니다.
그러나 남로당은 50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4월 3일 무장봉기를 했고 이것이 바로 4.3 사건입니다. 이 4.3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제주도에서는 5월 10일 총선 투표가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남한 내 유일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4.3 사건이 일어나고 선거까지 무산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토벌대를 파견하였습니다. 토벌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대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초토화 작전을 펼치면서 한라산 중산간지대로 숨어든 남로당을 토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그 지역에 터잡고 살던 민간인들의 희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에서의 소요는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정부 수립으로 인하여 그동안 미군정 산하에 조선경비대였던 군대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규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 군대가 처음으로 수행할 임무가 바로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 가까이에 창설된 제14연대의 한계대대로 하여금 제주도 진압부대로 출동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제14연대에서는 제1대대를 출동부대로 지정하였고 제1대대는 9월부터 최신 개인화기와 박격포, 기관총 등 중화기까지 지급받아 전력을 강화한 뒤 제주도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창수와 김지회, 홍순석 등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은 제1대가 출동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14연대 반란 사건입니다. 이때 반란 세력들이 내세운 명분은 동족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살해한 14연대 소속 많은 장교와 사병들 그리고 여수 순천 지역 민간인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그들의 주장은 거짓일 뿐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